제1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픈소스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 오픈소스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인 개념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오픈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마 공개 소프트웨어다 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바로 그 공개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 여러 개의 아주 구사 언어를 사용을 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오픈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자. 오픈소스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이런 말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만 우선 연상을 한번 해보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유롭게 복제하고 복사해가 준다는 뜻이죠. 복제하고 내용을 좀 수정도 하고 그 수정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배포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걸 복제해서 수정도 하고 배포할 수 있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감은 조금씩 오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 오픈소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 더불어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을까? 더불어 공개 소프트웨어의 동향은 어떤지,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라이선스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그때 그 라이선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 뜻일까? 더불어 그 라이선스는 또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 라이선스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하고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공개 소프트웨어는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알고 넘어가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우리가 다른 얘기로는 그냥 OSS 공개 소프트웨어 또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겠고 OSS 아니면 공개 소프트웨어 이런 용어를 쓰겠죠. 이런 용어를 쓸 때 이 말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SS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라고 하는 컴퓨터와 분리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자체도 상품화되어 가는 과정이 생겼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면 하드웨어 자체 내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돼서 아예 제품을 판매하는 개념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인 컴퓨터와 분리되어 상품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반작용적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오픈소스라고 하는 말 이전에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있었댔어요. 그 용어가 바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다.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 소프트웨어가 상업화되어 가면서 소스 코드 비공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83년도에 군우 프로젝트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즉 리처드 스톨만이 처음으로 주도를 했고요. 84년도에는 FSF를 설립을 했어요. 이때 이 FSF는 바로 뭐냐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무료로 그냥 어떤 규칙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반적인 사용 허가권을 좀 두자라고 해서 GPL을 발표를 해요. 그 GPL이 바로 1989년도, 즉
우리가 공중 사용 허가서다라고 해서 GPL을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 있죠. 그런 지적 재산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보통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거나 책을 가서 들여다볼 때 항상 맨 문구 밑에 가서 보면은 카피라이터 이렇게 말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카피라이트. 이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과 좀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좀 반대적인 의미로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피라이트니까 반대적인 개념으로 카피 레프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피 레프트 운동이 핵심이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가장 대표하는 라이선스 중에 GPL이라고 하는 이 라이선스가 굉장히 많이 들리시게 될 거예요. 이 GPL 라이선스, 즉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94년도에 상업용 운영 체제와 더불어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초기 버전으로 출시된 게 바로 리눅스 커널 버전이에요. 이 리눅스 커널 버전 1.0이 출시가 되면서 기본적인 상업용 운영 체제와 좀 경쟁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그누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보통 우리가 컴파일러, 편집기, 디버거, 빌드 도구 등 프로그램과 컴퓨터 운영이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이 되면서 진행이 되다가 실질적인 결실은 리눅스 토발즈의 리눅스 커널이 나오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자유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더 많이 퍼지게 되는, 이해가 되는 그러한 단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누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보자. 이 그누라고 하는 것은 그누스 not 유닉스의 약자예요. 제기약자죠. 그래서 GNU 그누의 GN을 딴 게 아니라 그누스 not의 나자를 갖다 썼어요. 그래서 GNU의 약자입니다. 얘는 운영체제인데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모음집이에요. 더불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서 개발되어 있는 유닉스 운영체제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인 점하고 유니코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차별을 두려고 했었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그누 프로젝트가 바로 유닉스와 호환되어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그게 바로 그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 구축되어 있는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 개발을 목표로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그누 프로젝트다. 그러면 그누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얘가 그때 한참 소프트웨어 운동 중에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같이 나왔던 그누 선언문의 신념이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부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지만 된다. 다음은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 신념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누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신념, 다음 같은 요 네 가지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얘가 결론적으로 뭐냐?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이 네 가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그누 프로젝트라고 하는 신념에 대해서는 좀 듣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일명 카피 레프트 라이센스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크게 RMS, 자 봅시다. 여기 보면 RMS가 뭔지 기억이 나죠? 바로 요거 뭐였냐면 잠깐만요. 요거 RMS 기억나죠? 리처드 스톨만에 의해서 주도가 됐던 그누 프로젝트 시작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것과 그 다음에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FSF와 GPL이라고 하는 요 구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다음같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하는 구조는 다음 같은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RMS와 그누 프로젝트와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요 재단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공개 소프트웨어가 뭘까? 이 공개라고 하는 실체가 소프트웨어 본질인 소스 코드라고 하는 말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라고 하는 말, 뭘 공개하는 거다? 소스 코드를 공개하겠다는 거고, 이게 공개되었다라는 상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상품으로 변화되면서 소프트웨어라 불리기 이전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불리는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변천 과정을 보면 자유 소프트웨어의 자유에서 시작해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공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내용이 각각의 특징을 포괄하고 있는 포스라고 하는 단계로 이동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라는 의미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요, 소스 코드에 대한 변경 등의 접근 권한이 최초 제작자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의미가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유라는 표현이 무비용이라고 하는 인식이 자꾸 생겼는데, 요 내용들을 레이몬드가 오픈 소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개 소프트웨어는요,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램의 언어로 나타낸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OSI 쪽에서 우리가 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10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체계를 세운 우리가 10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대신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유 배포. 우리가 나중에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텐데, 우선은 한번 키워드에 우리가 노출 한번 대보자 이 얘기예요. 자유 배포가 가능해야 된다.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고 2차적 저작물로서 우리가 허용해 줘야지만 된다. 소스 코드의 수정을 제한을 두면은 안 되겠고, 우리가 이 소스 코드 수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원본 같은 경우는 지우면 안 돼요. 더불어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을 좀 금지해 줘야 되겠고,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을 금지시키거나 라이선스를 배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다음에 라이선스의 포괄적인 수용이 가능해져야지만 된다. 더불어서 라이선스의 기술적인 중립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 10가지에 해당되는 요 조건을 내세워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이 10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래도 우선은 우리가 이제 노출은 됐다. 자유배포부터 시작해서 라이선스의 기술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공개 소프트웨어 동향을 한번 들여다보면 2017년도 공개 소프트웨어가 시장의 규모를 따져보니까 1890억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2016년 대비에 들여다보면 거의 18%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통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공개 소프트웨어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성이나 보안성이 좀 많이 좀 취약하겠죠. 그래서 이 안전성과 보안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장점이 뭘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넌 소프트웨어 기업 모두 한번 물어봤더니,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장점으로서 뭘 가장 많이 들었냐면 비용 절감을 많이 들었대요. 비용 절감. 생각을 해보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개발 인력을 투입하는 개수만큼 한 달 급여가 책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한 달 급여가 책정이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소프트웨어 단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자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시간대를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가 개발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득 중에 좀 많은 이득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련되어 있는 동기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뭐가 특별한 아주 책임자가 있거나 어떤 기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필요할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즉 신속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점으로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많이 생각을 해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글로써 자꾸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또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단점은 또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면 될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개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를 2016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의 그 통계를 들여다봤더니 계속 그 퍼센테이지라든가 시장 규모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평균 증가율을 들여다봤더니 계속 그 그래프가 2016년도서부터 계속 쭉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 가장 대표적인 우리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빅데이터도 있겠죠.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서도 많이 적용하게 될 텐데, 이러한 기술 중에서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을 했더니 야, 이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고기능의 기술을 적용해서 원하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니까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봤더니 소프트웨어 기업과 넌 소프트웨어 기업 모두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안정성,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었죠. 안전과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안전성과 보안성, 그 다음에 도입에 대한 비용들, 기존 OS와의 호환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돼야 될 사항이다라고 보통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체들, 소프트웨어만을 기본적으로 많이 개발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라이센스 정책이라든가 소스 코드에 대한 가용성 등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선택하는 반면에 넌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요, 4.5%, 2.6% 정도만 고려사항으로 했다라는 거죠. 즉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안정성, 보안성, 소스 코드에 대한 가용성, 더불어서 우리가 기존 OS와의 호환성들, 이런 문제들을 따져봤을 때 넌 소프트웨어 기업은 4.5%에서 2.6%,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조금 낮은 퍼센테이지를 선택하고 있었던 거죠. 대신 넌 소프트웨어 기업은요, 뭘 좀 더 중요시 생겼냐면 벤더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벤더 전문성을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를 봤더니요,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체가 있고요, 넌 소프트웨어 기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안전성과 보안성을 따져봤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체랑 그 다음에 도입 비용에 관련된 거, 기존 OS의 호환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기업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이는 반면에 넌 소프트웨어 기업은 퍼센티가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조건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장 즉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내용을 보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많은 우리한테 혜택도 주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의 단축성을 좀 주어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소프트 기업이든 넌 소프트 기업이든 비용 절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개인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기예요. 공개 소프트웨어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소스 코드를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해당 소스를 복사해 가져와서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능력을, 나의 역량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을,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었어요. 더불어서 개인 응답자의 경우는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좀 다루기가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정 수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을 좀 중급 정도, 어느 정도 기술을 아는 상태에서만 오픈 소스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체로 봤을 때는 소스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픈 소스를 다루면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구하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뭐 스터디를 하거나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점들을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봐서 한번 보자 얘기예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가장 소프트웨어 기본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부분들이 좀 우선순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단점으로는 신속한 지원이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소스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댔어요.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장점만을 생각하지 말고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무엇이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최신 기술들을 빨리 적용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에 관련돼서 선택권이 좀 넓어질 수 있었고 소스 코드를 직접 코딩해서 수정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획득도 가능했고 특정 밴드에 따라서 우리가 솔루션을 종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이런 점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뭐냐? 자신의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단점은 뭐냐? 이런 일정 수준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에 소스를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벤더나 SI 제공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개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좀 수반이 돼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버전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소스 관리가 쉽지가 않았다. 그 다음에 OS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획득이 어려웠었고 라이선스 규정 위반 시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라이선스라는 게 뭐냐? 규칙이라는 거죠. 규칙.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가 공개돼서 사용이 되고 복제도 하고 수정도 하고 배포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 하지만 원 저작자에 대한 라이선스 규칙에 좀 따라줘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 저작자의 라이선스 규칙을 좀 따라줘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이용자 간의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려면요, 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이 조건의 범위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센스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라이센스 정책에 잘 맞춰서 수행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점검을 좀 해주셔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라이센스를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듣는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런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내용 중에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볼 텐데 이 중에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보호해 줘야지만 된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이거를 포스 라이센스냐 비포스 라이센스냐라고 구분해낼 수가 있고요. 비포스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얘가 특허 소프트웨어냐 비특허 소프트웨어냐라고 구분하고, 특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유가 불가능하냐 아니면 공유가 가능하냐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상용 소프트웨어냐 프리웨어냐라고 해서 구분해 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더불어 포스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반환할 의무가 있느냐 반환할 필요가 없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반환할 의무가 있을 때 우리가 특허 조항을 지정해 줄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EPL이다, MPL이다, AGPL이다, GPL이다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은 이런 라이센스를 볼 수가 있고요. 반환 의무에 따라서 우리가 GPL이다, LGPL이다라고 하는 이런 라이센스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 우리가 반환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약상이나 무제약상의 발생이 되는데 제약을 따르는 BSD나 값어치라고 하는 라이센스, 무제약에 해결되는 MIT 라이센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테니까 그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라이센스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도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소스 코드의 공개 여부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우리가 비교할 때 무료 라이센스냐 아니면 유료 라이센스냐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아파치, 톰캣, 제보스 많이 들어보셨죠? 무료 라이센스예요. 더불어서 공개되어 있다는 거죠. 일부 우리가 레드햇이라든가 MySQL도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겠지만 유료로 공개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유료 라이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비공개로는 우리가 뭐 프리웨어라든가 쉐어웨어라든가 애드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공개 무료 라이센스인 거고요. 비공개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우리가 MS 오피스 같은 거, 오라클, 쉐어웨어 같은 거,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공개 유료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 얘네가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아, 요런 얘가 공개고 얘가 비공개고 또 얘가 무료 라이센스인지 얘가 유료 라이센스인지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비교해 가서 보면은 또 뭐 GPL이다, LGPL이다, MPL이다, BSD 라이센스다, 아파치 라이센스다 이렇게 구별이 돼요. 이때 얘를 무료로 사용할 가능한 건지, 배포가 허용이 가능한 건지, 소스 코드가 취득 가능한 건지, 소스 코드를 수정 가능한 건지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2차 저작물에 대한 재공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독점 소프트웨어와 결합 가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센스를 다루시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여러분한테 잘 알려져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리눅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눅스, 아파치 웹서버, 그다음 MySQL도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어요. 더불어서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공개 소프트웨어로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죠. 아,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개 소프트웨어 중에 한 종류였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오픈 소스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들 좀 잠깐 동안 언급을 해봤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앞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닝 결과물은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18-000-2160-30-2001.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